네, 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대고 있는지, 그리고 유학은 미래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학 관련 단체, 전통 문화나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 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사단법인 예지원 정영순 교육팀장님을 모시고 유학의 소리 멀리 퍼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성만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성만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예지원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정영순입니다. 유성만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안내를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추억을 담고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신지요? 하는 인사로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유성만리 방송을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신지요? 네. 네,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또 인사를 또 저희에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단법인 예지원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예지원은 1974년입니다. 1974년 9월 16일 개원하여 우리의 전통 예절을 교육하고 예절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생활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 교육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에 따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을 방문하면 꼭 거쳐가야 될 예지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 음식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를 특히 우리 한복, 풍속놀이 등을 통해서 많은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대한 이해 정진과 친선 도모를 일찍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K 열풍을 시작한 단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지금의 널리 알리기까지 밑바탕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1974년부터라면요, 약 48년의 시간, 긴 예절 교육에 진행한 아주 뿌리 깊은 기간이네요. 그러면 사단법인 예지원 유사 단체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쩌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일찍 출발했다면 좀 다르겠죠. 저희 사단법인 예지원은 1974년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개원하여 우리 전통 예절을 익히고 교육하고 하는 예절을 바탕으로 우리 하는 생활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생활 문화를 토대로 해서 외국인, 그때만 해도 어쩌면 외국인들과 많은 교류가 70년대 이후에 활발해졌다면 그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문화 수준을 알린다고나 할까? 문화 수준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단체였습니다. 어쩌면 민간단체, 순수 민간단체로 출발한 예지원은 지금까지 그 생활문화 전반으로 교육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문화를 소개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쩌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 발언 교육,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겐 우리의 한복, 음식, 그다음에 문화놀이 등등을 소개로 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렸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를 이해하는데 친선 도모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K문화, 지금 K 그 팝의 열풍 이전에 K문화라는 걸 형성하고 왔지 않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K 열풍을 일으킨 시작이라고 하면 너무 빠른가요? 어쩌면 다른 단체와 같이 하면서 그 선두에 서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데 증가해왔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단법인 예지원이 설립된 시기는 시기적으로 아마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197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 전통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생활 문화를 정립하고 개성 발전시킨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출발점에서 문화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해왔고 우리의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해왔던 점이 조금 같다고도 하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식민지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머물러 있던 억압받고 빈곤하다는 우리나라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게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정진과 정진 도모를 위해 국제적 인식을 개선해왔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내용으로는 예절과 다도, 많은 단체들과 같이 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로 한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기본적인 한식, 그 안에는 김치도 있겠죠. 우리가 옛날 전통 상차림에서 보는 반상차림도 있겠고요. 그다음 불고기라는 특징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광장시장이나 여러 시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빈대떡, 부침개 이런 종류도 있겠죠. 자, 한복, 한국음악, 한국무용 이런 한글 등 극히 원류적인 한류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면 좀 다르겠죠. 차별성을 저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 한류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한류 선포식을 선포한 단체는 저희가 단체가 처음이자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문화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중심에 예지원이 있었군요. 네. 일하시면서 굉장한 자긍심으로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긴 시간 예지원 활동에 기억 남는 행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 예지원과 인연 맺게 된 게 결혼 전 신부 수업을 위해서 예지원을 찾게 됐는데 혹시 사회자님은 규수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신부라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까? 신부 결혼 전에 양같이 규수를 하고 예.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그 행동이 바른 양같이 규수를 칭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받을 때 좀 생소하죠. 네네. 생소했지만 신부 수업을 위해서 받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지원에서 인연을 맺고 신부 수업반과 그럼 우리 사회자님이 이해하신과 동시에 신부 수업과 다도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1988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10월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첫 우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던 서울올림픽 전에 5월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88 올림픽 홍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멤버로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올림픽 홍보에는 여러 가지 화문석이라든지 저희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개하는 게 있었지만 저희는 한복과 한국인의 한평생에 관해서 한복을 소개하고 역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 다도를 소개하게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인의 한평생이라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뜻있는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때 빨간 치마 노랑 저고를 입고 우리 전통적인 댕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의 한평생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대에 나이에 따라 옷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빨간 치마 노랑 저고리 그야말로 규수 옷을 입고 있었고요. 어떤 분은 신랑 옷을 입고 신부 화롯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저관을 쓰면서 담뱃대를 들이우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국인이 입었던 옷을 많은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벌을
세대별로 소개할 수 있었고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추억이지만 그때 서 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외모적으로 주름이 늘어갔고요. 머리가 하얘졌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떨리는 이 마음과 일본 후쿠오카 그 현장에서 떨리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떨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그때 젊었던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떨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마리 백조, 우아한 백조 같으십니다. 아마 그 시간에도 선생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아하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더 우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지원에서는요, 어떤 행사나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 50년간을 저희가 예절과 다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면 이제는 좀 더 사회에 어떤 그 만나는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단법인 예지원에서는 근 50년간 해왔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의전을 매달 2번째 수요일 저녁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아무도 없이, 우리가 연고 없는 사람은 없겠죠. 가족과 단절된 채, 이웃과 단절된 채 외롭게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례는 물론 나라에서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 한 잔,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런 어떤 재물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술 대신에 저희가 우려서 올리는 맑은 차 한 잔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래도 해주시고, 종교에 관해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같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희 예지원이 이제는 많은 인들을 하고 많은 유사단체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쩌면 이 일을 여력이 닿는 데까지 예지원에서 하는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이 의전 활동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지원은 좀 더 홍보에,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떠나시는 그분들이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는 나를 보내주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왔었구나, 나 외롭지 않게 떠나겠구나는 혹시라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로 무연고 사망자가 더 급증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뜻깊은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의전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함께 활동하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여러 문제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또 그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시는지 또 소견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예절이란 말을 쓰면서 굉장히 좀 두렵다 그럴까, 좀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절을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절이나 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 인식으로 인해서 거부감이나 지루함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필요하면 누구나 많이 알고 많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예절이 부족할까 하지만 그 나름대로 예절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억지로 예절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절을 억지로 하다 보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 일부분에 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두 어릴 때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예절을 익혀왔습니다.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예절이란 말을 쓰지 않고도 예절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몸에 익혔다는 얘기죠. 다만 인식을 못해서 예절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때 실천했던 예절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상에 대해
무심하게 무조건 예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절을 일깨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외워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랜 연습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서 음악과 몸이 일치되어 그냥 흐르는 듯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저보다 굉장히 어린 선수지만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절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예절은 이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님도 중요하시죠. 공자님 없이 우리가 예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고 익숙해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게 예절이 아닐까는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지내왔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각자가 가지고 가정에서 익힌 예절을 일깨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해서 조금 더 사람과 만나는 방법, 예절을 필요한 만큼 갖추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예지원을 찾았을 때 예절 교육을 받는데 집에서 늘 하던 건데 이게 예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났고요. 사실 굉장히 잘하는 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큰절 해왔고 세배절 해왔고 때 되면 어른께 인사 다니고 어른이 오시면 저희 어머니는 빈손으로 가시지 않도록 늘 뭔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건 제가 요즘은 잘 잊고 삽니다. 자, 그랬을 때 예지원에서 그 예절을 만났을 때 굉장히 편안했던 그것이 지금의 직업까지 이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사회에서 문제점만 지적하지 마시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결국 해결점의 기결은 기성세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아니면 손자들을 교육하실 때 제대로 해주신다면 큰 어른이 되신다면 아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개개인을 만나보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크게 뭉쳐졌을 때만 예절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비장하게 들었습니다. 내 생에 부귀영화는 포기하더라도 예절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한다면 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바람직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부귀영화는 포기하시더라도 예절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에 널리 퍼져주셨으면 큰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바람직한 세상. 네,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이 자리에 나눠주셨는데요.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을 예절 교육에 힘써주시는 우리 정영순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마중물이 되어주시고 역할이 되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올해 개인 또는 단체의 비전 또는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미뤄놨던 그림 공부를 시작하고 작년 가을 우연히 시작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책을 읽었는데 토론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그 책을 보고 얘기를 나누고 다른 젊은 친구,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똑똑하게 야무지게 말을 하는데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는 현재 말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전 말을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과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하는 공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의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시면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의 자식이었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 자식만을 챙기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을 챙기면서 나보다는 우리 함께라는 그 시대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면 함께라는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해서 꼭 굳이 저희 예지원 활동을 동참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어른,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 큰 어른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외로움을 덜고자 하는 이 주된 사업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대면 시대가 되니까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을 챙기고 청소년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어른을 챙기는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혹시 예지원을 치시면 저희 예지원이 안 나옵니다. 사단법인 예지원을 한번 쳐보시고 아 어떻구나 하는 거를 좀 더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저희 예지원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기를 응원을 드리고요.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의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예지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유성만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반복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와 같은 세대 아니면 좀 윗세대 분들이 많으시라 생각을 하고 그 살아온 날 중에서 아닐 수도 있겠죠. 그때와 지금은 달라도 아주 다른 시대에 다른 세대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대들은 저희가 살았던 시대보다 좋은 조건이 많아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리고 있지만 함께 우리 힘 합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면이지만 자 부족한 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부족하다고 보지 마시고 함께 너그러운 눈을 갖춰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먼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각자 역할이겠죠. 자 먼저 손잡아 주시고 먼저 기다려 주시는 큰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큰 어른이 되어주시는 유성만리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통 예절을 교육하고 우리의 생활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사단법인 예지원의 정영순 교육팀장님을 모시고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정영순 교육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이 예와 진한 차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기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정영순 교육팀장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성만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